안녕하세요. 알쓸정 TV입니다. 요즘 핫한 이슈들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반 시사 상식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퀴즈 형식으로 준비했으며 문제는 총 10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마음껏 발휘해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념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일제 강점기와 독립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신흥우파를 표방하는 이념적 흐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뉴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는 대한민국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신우파를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역사인식, 교육, 정치적 입장 등에서 보수적인 시각을 강조합니다. 역사 교육에서 자신들의 이념을 반영, 역사 교과서의 내용 수정 등을 통해 보수적 역사관을 확산시키려 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반영한 것으로 보수 언론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나 공포를 의미하며 이러한 불안장애는 지속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 이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포비아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회의나 행사에서 다룰 주제를 정리한 문서로 참석자들이 회의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를 의미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아젠다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을 통칭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러스트벨트입니다. 러스트벨트는 미국의 산업 구조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 주로 중공업 중심의 제조업이 쇠퇴한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번창했으나 산업의 변화와 글로벌화로 인해 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북부의 오데오 인근 지역으로 주로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일리노이주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은 중공업 중심의 제조업이 발달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공장이 쇠퇴하고 방치되어 녹이 슬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쪽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매수자를 구해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블록딜입니다. 블록딜은 대량의 주식이나 채권을 시장 외에서 매매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나 대주주가 거래에 참여하며 사전에 매수자를 구한 후 장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블록딜은 대량의 주식을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장의 가격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과 가격 할인 등의 단점도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인 힘을 가진 통화를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축통화입니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로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전쟁으로부터 국가의 존립이 문제시되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도로 발달한 외환시장과 금융, 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외 거래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합니다.
경제력과 국력을 배경으로 미국 달러가 명실공히 기축통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독립과 국권 회복을 위해 전개된 다양한 운동과 활동을 총칭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국권회복운동입니다. 국권회복운동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국개몽운동, 3.1 만세운동, 의병운동, 독립운동 단체 결성 등 많은 활동으로 전개되었으며 한국인들 사이에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고 이후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기존의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전부 개발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새로 지어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바꾸는 사업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일반 개발과 달리 일정 부분 공공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죠. 보통 재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재건축과 달리 정비하는 기반시설 전체가 열악한 경우를 재개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 건물만 새로 지으면 재건축, 낙후된 동네 전체를 도로 등 기반까지 싹 갈아엎으면 재개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을 대단위로 묶어서 새로 계획도시를 짓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면 뉴타운 사업이 되는 것이며 엄밀히 말하자면 뉴타운도 여러 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단위가 모여 이루어진 커다란 재개발 단위인 것입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학교 주변의 도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이며 차량의 속도가 제한됩니다. 이 지역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스쿨존입니다. 스쿨존이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특정 구역으로 주로 학교 주변에 위치합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전표지판, 속도 측정기, 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주 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저신용, 저소득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제공하는 대출 상품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햇살론입니다. 햇살론은 대부업 등에서 30-4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제도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보증 재원을 출연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서민 대출입니다. 햇살론은 근로자 기준으로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햇살론 자영업자의 경우도 위의 개인신용 평점, 소득 기준을 준용하고 사업 영위를 하는 개인사업자 대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